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수주 내에 러시아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6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앞으로 전투와 평화협상의 향배를 정하는 고위험 작전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은 비밀이지만 양측의 장비와 최근 전선에서 전투 수행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일단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견고한 방어에 맞서서 성공하려면 기술과 행운 그리고 약점을 재빨리 이용하는 것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군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일부는 러시아군보다 무장이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역시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맞서서 수개월간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이고 또 병력과 물자를 더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인의 큰 잠재력과 야수적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 반격은 북대서양조약교, 그러니까 나토의 무기 제공, 그리고 그동안에 실시해왔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훈련 지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서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대적 장비를 이용해서 전장에서 대규모로 작전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병부대, 탱크사단, 보병 같은 다른 병과를 얼마나 잘 융합하면서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 다 현재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했던 것 같이 대대적인 공습과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서는 방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네이글 미 육군전쟁대학 조교수는 우크라이나군은 단지 제한된 수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정면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많은 부분 서방에서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라든지 M270 다연장 로켓, 또 위성 항법 유도로 발사체를 최장 80km까지 보낼 수 있는 호위처 대구 구경 곡사포 등의 지상 기반 정밀 장사정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큰 공격이라든지 소규모 공격을 다양하게 감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첩보 능력을 활용한다 그러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군을 타겟으로 다양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한 해 러시아의 군수기지, 사령부 센터, 보급선 등을 때려가지고 큰 전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진격전에 사용할 탱크들의 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처음에 포와 로켓을 발사해서 러시아군의 후방을 때리고 그 다음 진격작전을 하기를 원하지만 통상 미군이 진격전에 활용하는 현대적인 주력 전차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수건인 미국 에이브럼스 탱크 M1A5는 앞으로도 최소 두세 달 이상 지나야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수백 대 보유 중인 옛소련 시절 탱크를 야간 투시경 또 표적 컴퓨터 같은 것으로 현대적 장비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프랑스 AMX-10 경전차라든지 영국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등을 뒤따르게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보병들을 신속히 실어 날라서 영토를 되찾고 또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게 될 겁니다. 물론 대반격 작전의 핵심 지역이 어디일지는 아직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수개월간 연막 작전을 편 후에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해서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수복하는 성동격서 전술을 성공적으로 쓴 바 있습니다.
한편 바흐무트 공세를 주도하는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거니 프리고진도 지난 20일 러시아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보의 출처라든지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역습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 주력으로부터 고립돼서 특별 군사작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 서한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서방에서는 이 바흐무트에서 패배할 경우에 국방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은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연구소의 미콜라 빌리스코우 연구원은 현재 동부전선 바흐무트에서 전투가 길어지면서 러시아군의 자원이 고갈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공세에 나설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도 지난 23일 텔레그램에서 침략자는 인력과 장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점령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상당한 힘을 잃고 완전히 지쳐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우리는 키우, 하르키우, 바라클리아와 쿠피안스크에서 그랬듯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개전 직후에 한 달여간 계속된 러시아의 키우 공세를 막아냈고 이후에 작년 9월에는 바라클리아하고 쿠피안스크 같은 동북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수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르키 사령관은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역습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륙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진격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해군도 2014년 러시아에 점령당한 푸틴의 성지 크림반도 탈환의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6일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이 서방의 군사 지원으로 최근 함대 전력이 급상승하니까 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대반격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자신감마저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렉시 네이주파파 해군 중장은 이날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래 우리는 해안 방어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장악한 해안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때는 비현실적으로 여겼지만 오늘에 와서는 매우 현실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이주파파 제독은 그러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해군은 7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할 당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대부분의 함정을 탈취해갔고 또 지난해 아조우해의 베르스크 항과 마리우폴 항을 빼앗길 때도 우크라이나 해군은 추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도 흑해 함정 대부분은 기지가 공격당하기 전에 대피하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이주파파 제독은 이어서 전쟁이 발발한 작년 2월 24일 이전에는 러시아군 대비 우리 함대의 전력은 12대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대 1로 3배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특히 미국이 58척의 경비정을 지원했고 영국과 터키에도 군사훈련과 헬리콥터, 대잠 초계정 등을 제공하는 등 서방의 도움으로 해군력이 크게 보완됐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해군력이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해군은 기습과 기만 같은 다양한 기동 전술을 활용해서 비대칭 전력 극복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폭발물을 싣고 돌진하는 고성무인 함정, 그러니까 드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이주파파 제독은 더 강력한 적에 대응해서 비대칭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지상에서 적의 장비를 파괴하며 우리를 돕고 있듯이 바다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술은 이미 시행되고 있죠. 작년 10월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 함정이 러시아 군함을 타격하는 데 성공하는가 하면 지난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를 공격한 드론 3척 중 하나가 러시아군의 방책, 그러니까 선박 출입을 막기 위해 띄우는 방어용 울타리를 맞추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무력화에 나서는 이유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활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이 러시아 흑해함대에서 발사되는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또 인프라에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러시아군을 향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가 많은 지역을 회복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영토 회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